네, 길동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화학회사에 재직 중인 홍길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취업 커뮤니티를 별도로 운영 중인 오픈 카톡방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취업 준비했던 노하우와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화학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관리 직무로 계세요. 생산관리 직무의 업무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생산 관리가 되게 엄청 넓은 범위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같은 생산 관리 직무더라도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산 관리 직무에 진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고 싶은 기업들의 생산 관리자하고 연결을 해서 그 기업의 생산 관리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는 것이 확실한 정보일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라고 또 일반적인 생산 관리 직무는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게 되는데 그 제품이 생산되는 프로세스들을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품의 스펙 값이 있거든요. 기준치 안에 제품의 물성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성 값이 기준치를 벗어나면은 그게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공정 파라미터들을 조작을 해서 통제를 하고, 또 그게 기준치를 벗어났을 때 왜 그게 벗어났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화학기업하고 좀 업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국내 화학 기업하고 외국계 화학 기업은 기본적인 업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공장 프로세스들이 공장 플랜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업무 베이스 업무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네,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국내 화학 기업하고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확실히 외국계 기업은 영어 소통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어 능력이 좀 있어야 입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거를 제 강점으로 삼아서 외국계로 나아가보자라는 역으로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또 대학교 재학 중에 이것저것 영어 통번역 활동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계 기업으로 눈이 넓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가고 싶어서 영어를 따로 공부했던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외국계 기업도 나는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전략을 세웠고 그게 틀리진 않았던 선택이었던 걸로 지금 다시 돌아오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영어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저희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쪽은 영어 능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엔지니어들은 면접 볼 때도 면접관 분들 다 영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다 양해해 주시고 해서 오픽 등급으로 하면은 IH 그리고 영어 독해 간단한 작문 그 정도의 큰 무리가 없다면은 누구나 외국계 기업에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업무하고 그걸 해결했던 방법은 어떤 걸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입 사원이다 보니까 기업의 프로세스들을 익히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와중에 그 회사에 바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제가 담당해야 할 업무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업무가 최근에 있었는데 제가 아무 배경 지식이 크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업무를 하려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입사한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새로 도입하는 그런 장비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담당자분께 이러한 것들의 위험성은 없는지 직접 여쭤보면서 하나하나 그냥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직접 부딪히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부딪혀가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계 기업은 확실히 사수가 없다라던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소문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좀 부딪혀가지고 업무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그게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보통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력직 사원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입사원의 문은 충분히 어느 정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신입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다른 대기업처럼 막 단체 교육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혼자서 나아가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만큼 혼자서 일을 찾고 또 혼자서 일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는 약간 기업가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 모든 말로 요즘 말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부서나 같은 사람들을 잘 만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잘 잡혀져 있는 회사들은 한국에 진출한 지 오래된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잘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간다면 그래도 일도 잘 차근차근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에 비하면은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고 또 저 같은 신입사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학 기업의 생산 관리 직무에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내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국내 화학 기업의 경우 제가 사실 어떤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산 관리로 입사했으면은 쪽 생산 파트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를 경험해 보는 거를 장려를 해가지고 제가 생산 관리를 입사로 하였더라도 생산 관리에만 있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품질 관리 또는 아예 뭐 구매나 서플라이 체인, 물류 이제 그런 데로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이제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외국계 기업의 장점인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생산 관리에만 있겠다 하면은 생산 관리에 책임의 소재가 넓어지는 쪽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맨 아래 공장 플랜트가 있고요. 그 위에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있어요. 또 그 위에 글로벌 같은 지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부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점점 관리 범위하고 생산 범위를 책임 범위를 더 넓게 가질 수 있는 게 저희의 커리어 패스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외국계 기업은 순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관리에 있다 하더라도 뭐 품질이나 물류 쪽으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생산 관리 쪽에 계속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생산 관리에 있으면서 지역을 넓혀가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에이펙이라던가 아시아 전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역을 넓혀가는 기회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열심히 잘 커리어를 잘 쌓다 보면 그런 기회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화학 기업의 생산 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취업을 하셨을 때 상황도 좀 궁금해요. 취업 준비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나만의 자소서 혹은 이력서 작성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취업 준비를 제가 그렇게 막 학교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학점이 막 되게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3.5 아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소수만 뽑는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이 말이 정답이라고는 그래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 케이스 스터디라고 참고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외국계 기업은 국내 다른 사기업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되게 구구절절하게 쓰라고 해요.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선택한 게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이런 거를 요청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구구절절한 자기소개서 이런 거는 크게 요청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주메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본인이 해왔던 활동들을 모두 다 일단 나열을 해봤습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하고 해왔던 활동들의 모든 활동에 다 수치화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시절 영어 통번역 활동 같은 거를 했는데 어떤 통번역 활동을 몇 번을 했고 뭐 몇 분 가량 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수치적으로 딱딱 나타내서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 한눈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구나 또는 이제 얘가 엔지니어니까 수치화를 좀 시킬 줄 아는 애구나 라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력서는 한 페이지를 내는데 레주메를 그러니까 되게 꽉꽉 채워서 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주메를 되게 해왔던 활동들이나 받았던 교육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꽉꽉 채워서 수치화를 시켜서 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은 이력서에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또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쓸 말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력서 자체에. 왜냐하면은 잠깐 공개를 하자면은 제가 학부 연구생도 했었고 또 들은 교육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엔 반도체 이쪽 분야가 채용을 또 많이 하고 외부 사설 교육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열심히 들으셔서 교육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적으면은 이력서 자체의 양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질을 어떻게 높일지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생각을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력서는 일단 그렇게 쓰는 게 팁 아닌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쓰는 거하고 또 수치화를 다 하는 거 두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학부 때는 많은 이력을 쌓을 수 없으니까 외부 교육기관이나 학원 같은 데서 교육 들은 내용들을 이력서나 자소서에 녹이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방학 때 이런 때 많이 열리는데 귀찮다고 듣지 막 놀지 마시고 그런 거 다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다 나중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보라고 아까 하나 말씀해 드린 게 있는데 정보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 것도 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지 않았더라면은 그 회사의 채용 공고 자체가 하나의 또 정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지원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입사를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러한 공고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들이나 그런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인디스 워크라고 거기에 사이트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디스 워크 자체가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공고들을 다 한 번씩 많이 참고를 하였고, 인디스 워크 사이트 자체에서도 취업 공고를 되게 괜찮은 기업들로만 선별을 해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수한 양질의 기업들을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럼 외국계 기업을 들어가셨으니까 확실히 외국계 기업만의 특별했던 면접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접 질문들이 있었고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특별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실용적인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 외국계 기업이니까 영어 면접은 당연히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말을 영어로 바꿔봐라.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갈 수 없는 수준의, 없는 수준은 아니고 없는 형태의 영어 능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특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국내 기업 면접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면접 기출 문제 같은 걸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크게 막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는 저쪽 지방에서 나왔는데 뭐 위치가 이런 데 근무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그냥 평범한 좀 국내 기업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법한 질문들이 나왔고, 왜냐하면 면접관 자체도 물론 외국인이 들어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국 분들이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틀은 한국 면접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 그 영어 면접이 조금 추가된다는 거, 그 정도가 외국계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과 다른 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계 기업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케이스는 이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이제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추후 더 갖추고 싶은 전문성이 있을까요? 일단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또 데이터를 다룰 때 저희는 그 ERP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ERP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추출을 하게 되는,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파이썬이나 여러 다른 데이터 분석 관련 툴을 이용하면은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유용하게 가공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그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에서 파이썬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좀 인사이트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 능력은 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이 했지만, 실제 그 미국 분들이 주고받는 메일을 보니까 그 살아있는 영어에 대해서는 저가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능력도 계속 기르고 싶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 있으면은 국내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모가 작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으로는 규모가 작으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그만큼 많고, 그만큼 이제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업을 하거나 소통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산 관리에 있지만 저는 품질이나 이제 물류 이런 다른 부서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